어쨌든 간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제 새벽은 오는 것이고 예. 기본 네. 선거는 치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를 발족했고 힘차게 달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용광로 선대위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네.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역대급 인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에 대해서 개개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런 걸 떠나서 네. 각계각층에서 모셔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요. 이석연 법제처 차장이라든지 정말 각계각층에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강조했었던 게 봉합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다. 이 봉합은 뭐냐면 대충 약간 덮어두고 가는 거거든요. 뚜껑만 덮어두는 것인데 네.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세력과 반민주 세력은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 인사 내라는 적어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네가 네. 무슨 낯짝으로 후보까지 내냐라고 일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 인사들을 데려왔고 두 번째는 집권 이후에도 이 진통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겁니다. 곧바로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집권 이후에도 보수 인사들을 다독일 보수 인사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큰 뭐 윤여준 장관을 데려와서 다시 장관을 시킬 것도 아니고요. 윤여준 장관 데려와서 다시 총리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대위에 참여해서 정권이 출범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평생을 보수로 걸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보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란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 수괴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런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보수도 이 정도는 이 상황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선대위를 저는 꾸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인선이 발표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비 경선을 함께 했었던 사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골고루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함께 했었던 사람은 이제 김동연 지사는 현직이기 때문에 공식 네. 직함을 줄 수는 없죠. 김동연 지사만 제외하면은 김경수 지사 직책을 받았고요. 네. 예비 경선을 돌진 않았지만 함께하는 게 또 직책을 받은 게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직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배가 있었고 8686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강원권의 우상호, 부산의 김영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직책을 또 맡았습니다. 충청에. 네. 네. 그리고 이광재도 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절하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등용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벼운 질문을 좀 붙여서 드리면은 네. 혹시 사장 남천동하고 네. 그 정규재, 김진, 조갑재랑 삼재당 토론 가능합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는데 요즘 굳이 안 해도 서로의 의견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네. 서로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꾸려는 놨는데 네. 사실 아마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 쟁점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하고 네. 내란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좀 정책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네. 원래 대선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꾸려놨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이 선거는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아무 정책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우리 오상식 형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김부겸이 대구 맞죠? 네. 김영춘이 부산, 네. 이광재, 뭐 우상호가 강원, 뭐 이인영이 충청 뭐 하려고 해요? 그 지사 시장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되게 절실해질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골목골목. 예, 예. 그분들이 그 절실함이 지난 대선에 그게 좀 부족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받은 표보다 대선 표를 못 받게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이나 해태했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충청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어디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경북도 가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기득권하고 이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 좀 혼연일치돼서 싸우지 않을까. 네. 아주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그 대선 그 지자체 주자들이 네. 전 이제 요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보고 싶은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했었으니까 부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재성 현재 부산 시당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영입 인사였습니다. 부산 시당위원장 출마했을 때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당심과 민심을 이제 등에 업고 부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파는 이재성 혼자에게만 맡겨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현역 3선 의원으로서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해양수산부 이전을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받아버렸습니다. 공약으로 수용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부산만 요구한 게 아니거든. 인천도 요구했고요. 다른 주요 지역도 요구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대선 때는 현역이니까 전재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싹 돌았거든요. 근데 결론을 봤더니 갑자기 정계 은퇴한 김영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난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 그 보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에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갑자기 편승한 건가? 아닙니다. 3명 집단 무한 아닙니까?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네. 철저히 무섭더라고, 내가 능력주의입니다. 보니까. 네. 철저히 능력주의고 이것도 역시나 실용주의 사고관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됐고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축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얼마나 보고. 성과를 보는지 당원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부산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하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곧 지자체 선거 또 총선 쭉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지방 그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대선의 그 득표율, 자기 총선의 득표율, 이번 대선의 득표율 네. 볼 겁니다. 본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음. 최소한 총선 때보다 지금 대선 떨어지면 뭐라고? 놀았던 거 아닙니까? 많이 놀았네. 많이 놀았네. 해태했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경기도 오산 얘기하면 안성 뭐 이런데 뭐 누구라고 조신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받았던 게 이번 대선에 가가지고 덜 받게 된다. 그러면 다음엔 공천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한 네.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면. 아니 박지원 의원 참고로 92% 얻었는데 해남반도 진도 95% 나와야 되겠군요. 100% 보니까.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제 거기는 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거기는. 그보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네. 하나도 여러분 다시 보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후보가 TV 토론할 때 상대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맞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해남반도 진도 지금 내려가서 준비해도요. 그거보다 답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사람 같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압도적 이기면 다음 대선 때 큰일 났다. 적당히 표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 되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기 선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 남이야? 너네들 대통령 될 사람인데 집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권하는 게 정당의 목표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대선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지역구에 대충해가 혜택해가지고 낙선된 거예요. 사실은 작은 표 0.73이잖아. 차이였기 때문에. 그 애들이 네.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아이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뭐 되지 뭐 일 대충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책 선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면은 국가 비전을 새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들어보니까 우리 오창수 평론가님이 네.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미션을 받았다고요. 저는 이제 뭐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겠지만 네. 제가 준비한 정책들은 이제 다 당으로 넘어갔고요.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정책이고 주로 온라인 쪽 온라인 관련된 네. 네. 커뮤니티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공약을 준비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야 채택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동향과 이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SNS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들은요. 아직까지는 후보님만큼의 그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책을 제안할 때 최대한 낮은 것처럼 줘야 채택 확률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오프라인도 있는데 온라인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코인이요. 네. 갑자기 트럼프 떠오르는데.
트럼프 떠오른 이유가 뭐죠? 비트코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인의 원래 뜻은 동전이에요, 동전. 그렇죠. 예. 오프라인의 실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인 얘기하면 무조건 비트코인, 온라인 쪽으로 생각하죠. 아.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반상회가 지역 커뮤니티예요. 지역 주민 사회의 뜻이 커뮤니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모두 오프라인에 있던 단어를 온라인으로 떠올리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커뮤니티의 공약은요, 오프라인의 공약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표 효능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했고 잘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과거에 예. 그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만나보신 적 당연히 있겠죠. 예. 네, 예. 그쪽 만나면 개인적으로 얘기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좀 느낌을 받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예.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밖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래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언론 표현이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엄청 막 뭐라 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아이스러워요. 아,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비 모르거든요. 지만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지가 돈 내니까 뭐 저는 그 신경 안 쓰고 들어주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달라요. 맞아요. 다 얘기를 너무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그 분위기가 오를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진면목이 좀 달리 언론이나 통해서 보여져서 조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상당히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잘 그리고, 들어준다. 예, 잘 네. 들어주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지 맘대로 말 던지고 막 그릇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성남에 지금 살아서 성남시청 뭐 그래서가 아니고 네. 제 거주지가 네네. 성남인데 그때 이제 우리 용인인가요? 근데 고길이 그런 거 하면서 어떤 그 실천력들을 봤거든요. 실천력 가서 막 야 빼가 아니에요. 말로 다 설득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직접 얘기하고 그런 네. 것들 제가 감동을 좀 받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대선에 통과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이지만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비슷하게 생각 좀 하십니까? 네, 대표 후보님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섭렵해서 허점이나 어떤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더민주정부혁신회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이제 제가 엮었는데 네.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뭘 보고를 하는데 좀 대충한 거예요.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한 0.2에서 0.5%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갑자기 이제 회의 중단시키더니 계산을 혼자 한 거죠. 0.2에서 0.5% 차이는 500억이다. 지금 500억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뒤로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따지시는구나. 네, 예.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네. 꼼꼼하게 비판할 수 있고 꼼꼼하게 시행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긴장만 하느냐?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때 긴급 재난지원금 그거 14일 만에 다 바로 예. 지급 완료했거든요. 경기도가 1,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 오케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잘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전부 포상, 휴가, 진급. 그러니까 적절하게 논공행상을 네. 잘 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사회로 될 네. 것이고 공무원이지만 나 이거 잘해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진급과 적절한 대우,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다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기대하고 빨리 도래하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깐깐한 네. 사람인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어떤 공약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이게 살짝만 좀 알려주시면. 아니, 네. 제가 대단한 걸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 또래만 공감하는 걸 냈겠죠. 아마 네.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 던지면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지난 총선 때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이제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취향 저격 공약. 네,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보배드림이나 또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주차 빌런들이 많습니다. 아, 주차 빌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유지라서 아파트에 막 두 칸을 지 혼자 비싼 외제차라고 막 쓰고 주차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벌 규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 법률 개정안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하고 얘가 누군 찾아내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 주차 빌런 강력 처벌 공약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대표님 보시더니 좋네요 하고 이미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전에. 예. 그러면 거기 탁 붙여서 공약 딱 올렸더니 모든 자동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는 다 그날 1등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게 효능감이거든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네. 꽂혀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러고 했지? 이런 느낌이고. 우리만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난임 부부가 많으니까 난임 치료를 할 때 몸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휴가를 써요. 근데 난임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상의 사유로 휴가를 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서 난임 관련된 휴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난임 유급 휴가 지원 제도를 하자. 올렸더니 너무 좋다. 근데 또 마침 민주당 어떤 의원이 이런 또 있어. 법안이 있어. 예. 그럼 탁탁 붙여서 올렸어요. 그럼 맘카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같이 하는 방송에서 빠지더라고요. 약간 서운했는데 큰일 하고 계시네. 몰랐어요. 다 하고 있구나. 몇 개가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 방송이 네.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한테 각 의원실에서 법안을 보내면서 네. 이것도 띄워달라 이럴까 봐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